안녕하세요. 청년 같은 열정으로 여행을 즐겨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심청아재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6일 다녀온 미국 최남단 국립공원인 에버글레이저 국립공원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개략적인 소개와 특징, 방문 목적별 비지터 센터 활용법, 공원 방문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 및 차관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방문한 플라밍고 비지터 센터와 보트 투어 일정을 함께하며 탐방 중 만난 동물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방문한 에버글레이저 국립공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반도 최남서부에 위치해 있는 아열대 습지대로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답게 다양한 동식물이 있습니다. 먼저 식물로는 세계 두 번째 넓이의 맹글로브 숲과 갈대숲, 소나무, 한렵수 등 100여 종의 온대 및 아열대 식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로는 공원의 상징인 6m 정도의 악어와 황새, 외가리, 플라밍고 등 석급류를 포함한 700여 종이 넘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010년도엔 지속적인 생태계 파괴로 위험에 처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 중 규모 순으로 세 번째, 약 5,929 평방킬로미터의 크기로 우리나라 충청북도 크기와 비슷하다고 하니 그 강할한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버글레이저는 강활한 규모와 도심에서 떨어진 계고지에 있는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여행지 정보와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워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제가 모르고 저지른 실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비지터 센터별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 학교 봉방학인 스프링 브레이크 시즌과 여행 시기가 겹쳐 많은 프로그램이 조기 예약 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에버글레이저 공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한 비지터 센터를 찾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에버글레이저 국립공원은 그 크기만큼 4곳의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각 비지터 센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 방문이 어렵습니다. 비지터 센터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사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비지터 센터별 위치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이애미 동쪽 60km에 위치해 있는 샤크밸리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트램 투어, 에어보트, 자전거 대여, 악어 농장 투어 등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트램 투어가 유명합니다. 둘째로 마이애미 남쪽 80km에 있는 어니스트코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연중 무휴로 개장하며 걸음에 악어 관람이 가능한 아난가 트레일과 산책로가 있습니다. 셋째로 공원 최남단 마이애미 130km에 떨어진 플라밍고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캠핑장, 보트 투어, 카약과 마리나 항구, 하이킹과 산책 등이 가능합니다. 넷째로 걸프만 연안 및 천섬 등 관광이 가능한 걸프만 비지터 센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문 센터마다 프로그램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지터 센터 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원 예약 사이트나 현지 투어 여행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여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습지 정글 및 아열대 지역이자 인터넷 불통 지역인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도심에서 비지터 센터까지는 1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거리로 중간 경유지나 편의점 같은 휴게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운전 시 왕복 이동에 필요한 충분한 주유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투어인 점을 감안한 식사 해결과 충분한 간식 및 일사병 등을 감안한 여분의 식수 등도 넉넉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강한 햇볕과 아열대 기후임을 감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를 챙겨야 합니다. 스콜 등을 감안하여 우산, 우위 등도 있어야 합니다. 모기 등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충 퇴치제나 긴팔서처, 간단한 구급약, 즉 응급처치용 크림이나 밴드 등도 필요합니다. 넷째로 입장권 및 투어권의 사전 예약과 화면 캡처나 문서 출력과 같은 출력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즉 입장권 및 투어권은 여행 목적에 맞게 미리 여유를 갖고 방문지와 투어권은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야 합니다. 스프링 브레이크나 공휴일, 휴가철 등과 같은 계절적 관광 수요를 필히 체크하여 티켓 예매 시간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인기 많은 공원이라 조기에 완판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바코드나 예약번호 등 예약 정보 확인이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는 사전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미리 출력하거나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 운전이니 시간 배분과 안전 운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들뜬 마음과 조급한 운전으로 사소한 사고라도 난다면 큰 낭패일 겁니다. 그만큼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충분한 준비가 끝났으면 제가 다녀온 최남단 비지터 센터인 플라밍고 비지터 센터의 보트 투어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경 야자수 절비한 마이애미 도심을 빠져나와 근교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130km 떨어져 있는 최남단 플라밍고 비지터 센터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주한 공원 입구에서 연간 회원권을 80불에 구입했습니다. 드디어 국립공원 첫 투어를 시작하기에 이때 느낀 벅찬 감동은 최상이었습니다. 감동과 기대만큼 큰 힘찬 함성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매표소에서 비지터 센터까지의 거리가 무려 50km였습니다. 그 강활함을 체감하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더 넓게 펼쳐진 초지 구간을 지나자 갈대숲, 감목대와 소나무숲 등의 정글지대와 맹글로브 숲 사이에 길게 뻗어 있는 왕복 2차로를 한참을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나타난 표지판에는 각종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있었고 그중 표범 출몰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보였습니다. 이곳이 세상 야생임을 느끼며 다소의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출발 2시간 반 만에 플라밍고 비지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마리나 선착장과 넓은 주차장, 관광 안내소 등 넓은 개활지에 자연과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자들의 여유로운 산책을 보니 이곳이 유명 국립공원임을 새삼 실감 났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개인 정비 후 매표소에 갔습니다. 예약한 티켓과 보트 투어 탑승자임을 알리는 팔찌를 수령했습니다. 보트 탑승장 주변을 둘러보며 탑승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여정 중
만날 동식물들을 떠올려보며 설레는 기다림의 시간 또한 즐겼습니다. 매표소와 포구 기퉁이의 우뚝선 가로등이의 흰머리 독수리 둥지가 있던 게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수년간 이곳에 둥지를 틀어 플라밍고 비지터 센터의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방문한 때가 이소기에 해당되어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고 빈 둥지로 그 존재만을 확인했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미국의 국조로 서민에게 친숙한 이미지이며 미국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흰 색깔의 큰 머리와 목, 노랑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으며 평균 수명은 20에서 30년입니다. 보통 침엽 수림에 캐노피 둥지를 짓지만 이곳 플로리다에는 맹글로브 숲에 둥지를 틀어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선착장 가로등이에 둥지를 턴 이곳 독수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즐거움과 신비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확인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착장 주변과 기프트 샵을 둘러보고 기다리던 중 맹글로브 숲 일자형 수로 멀리서 다가오는 보트와 관광객들의 웃음과 박수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예정 시간에 드디어 차례차례 보트에 승선하여 힘찬 구동소리와 함께 황홀한 수로 탐험을 시작합니다. 간단한 안전교육을 마치고 좁고 잔잔한 수로를 천천히 지나며 선장님의 해설을 들으며 정글 탐험을 했습니다. 맹글로브 숲과 가지 및 나무 사이에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조용히 잠행 중인 크로코다일과 엘리게이터 등과 같은 악어, 조류, 원숭이, 하늘 높이 선회하는 독수리무리, 나뭇잎 사이에서 젖은 날개를 펼쳐 날개를 말리던 가마오지 등 많은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이곳 에버글레이즈는 300만 마리의 크로코다일과 2000여 마리의 엘리게이터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크로코다일과는 달리 엘리게이터는 서식 장소가 양쯔강 하구와 이곳 에버글레이즈 두 곳이라고 합니다. 엘리게이터는 그 개체수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탐방한 1시간 30여 분 동안에 엘리게이터만 10여 마리를 발견하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00만 마리가 서식한다는 크로코다일은 대단한 위장술 때문인지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숲속 또는 수면 아래 몹습을 감춘 많은 수의 동물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보트와 카약 등을 의식하지 않고 느긋하게 나뭇가지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엘리게이터 덕분에 고온다습하고 자결하는 태양에도 열심히 탐조 활동을 하는 관광객들의 환상과 신비감을 만족시켜 주기엔 충분했습니다. 한참 동안의 좁은 수로 탐험 후 맞이한 맹글로브 숲 가운데 큰 쟁반 같은 큰 너머를 가진 쿰만에 도착했습니다. 드넓은 쿰만의 호반을 힘차게 가로자르며 이곳 맹글로브 숲의 규모를 일부나마 가늠해 보았습니다. 특히 시원하게 달리는 보트 위로 비산하는 수분에 염분이 가득함을 확인하자 이곳이 염호라는 사실이 새삼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쿰만 호수를 시원하게 달리는 보트를 한참 동안 즐긴 후 반환점을 돌아 다시 좁은 수로로 진입하였습니다. 출항할 때 악어 탐색 등으로 자세히 못 본 1인용 카약과 낚싯배 등으로 플로리다 바다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여유와 낭만이 잠시나마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들처럼 시간 등 여유를 가지고 넓고 신비한 이곳 해상공원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차갑게 비산하는 바닷물이 금세 제정신이 들게 하였습니다. 입항하며 확인한 재밌는 사실 하나는
나뭇 가지 위에 태연히 일광욕을 즐기던 그 엘리게이터가 한참을 지난 입항시까지도 그 자세 그대로 우리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맙기도 하면서 미련스럽다는 생각도 잠시 동안 해보았습니다. 암튼 우리에게는 고마운 엘리게이터였습니다. 오랫동안 탐방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줌을 감사하며 이곳 동식물 친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장수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원해 봅니다. 긴 여정의 끝자락인 선착장 진입 100여 미터 지점에 도착하자 관람객들은 하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님의 안내로 바라본 1인승 카약 옆 수면 위로 나타난 헝겊 같은 어머니의 물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 형체를 가늠할 수 없는 동물의 실체를 궁금해하며 선장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오 세상에, 악의 명성에 가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곳의 숨은 명물인 매너티였습니다. 두군과 비슷하게 인어로도 알려진 매너티는 몸 길이 3 내지 4m, 500kg까지 성장하는 수중 포유류로 수중 수출을 주로 늦은 오후나 야간에 먹고 주간에는 수심 1, 2m 물속에서 휴식을 취해 쉽게 발견되지 않는 동물이기에 그 감동은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마지막 행운의 선물을 받은 우리 일행은 예정보다 10분 정도 더 많은 탐방 활동을 한 후 성선시 두려움과 기대감에서 일행 모두가 무탈한 가운데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이라는 선물을 가득 안고 행복한 하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잊지 못할 황홀한 여정은 에버글레이즈에서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 지역을 현재 국립공원으로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 지역의 유입 인구의 증가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및 유입되는 수량이 최초 대비 60% 정도 자용 감소됨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공원 내 햇소의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안타깝게도 많은 해양 생물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좀 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동식물들과 인간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을 통해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나마 야생동물들의 낙원으로 보존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짧은 시간 가이드의 설명을 열심히 경청하고 살펴봤지만 사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관람이라 수동적인 탐방 활동만 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며 준비한 상태에서 관찰했다면 더 많은 동식물을 주도적으로 확인 관찰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더 멋지고 알찬 여행을 즐기시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청아재의 북미 국립공원 1호 탐방기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